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예쁘고 깜찍한 디자인의 크로스버디 백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특별한 입체무늬 패턴으로 떠본 가방인데요. 저는 이렇게 작고 깜찍한 디자인의 크로스버디 백으로 떠보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패턴을 배우셔서 숄더백이나 토트백 또는 원하는 크기의 어떤 디자인의 가방으로도 조절해서 뜨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요. 저의 경우는 소품용 코튼실을 이용했는데요. 두께가 2mm 정도 되는 소품용 코튼실을 100g 사용했습니다. 네, 작은 크로스버디 백이기 때문에 100g 사용해서 떴는데 더 크게 뜨실 분들은 재료를 적당히 더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작품을 저는 모사용 코바늘 7호를 이용해서 뜨겠고요. 모사용 코바늘 7호 외에도 가위와 돗바늘, 마커, 그리고 잠금할 때 사용하실 단추나 또 크로스버디 백으로 따로 스트랩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D링이나 O링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가방을 완성한 후에 이렇게 잠금 단추를 하나 달아 주었고요.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스트랩을 새우뜨기로 떠서 크로스버디 백으로 완성해 주었는데요. 새우뜨기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1m 20의 길이로 이렇게 따로 떠서 준비해서 양 옆에 묶어서 사용합니다. 토트백이나 숄더백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스트랩을 길게 한 개가 아니라 짧게 50에서 60cm 정도로 두 줄 준비하셔서 앞면과 뒷면에 달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구매하신 핸들이나 스트랩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D링을 양 옆에 꿰매어 주신 후에 따로 구매하시는 스트랩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 스트랩을 이용하시면 토트백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긴 스트랩을 이용하시면 크로스버디 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취향껏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 굵기의 소품용 코튼실과 모사용 코바늘 7호 바늘로 떴을 때 무늬의 횟수를 가로로 앞뒤로 5번씩 총 10개의 무늬를 떠 주었고 세로로 9번을 반복해 주었을 때 가방의 크기는 가로 20cm 그리고 세로 20cm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배우실 패턴으로 어떤 크기로도 가방을 조절해서 뜨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코를 뜨겠습니다. 사슬코는 무늬의 개수에 6을 곱한 후 3코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한 면의 무늬 개수가 5개여서 30에서 3을 뺀 27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27코의 사슬을 떠주시고요. 마지막 코에 마커를 달아서 표시해 주세요. 일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3코 떠주시고요. 방금 마커를 달아주었던 그 코에 한길 긴뜨기를 2코 떠주세요. 이어서 다음 사슬들의 한길 긴뜨기를 한 코당 한 코씩 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방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셨든지 마지막 코 전 코까지 한길 긴뜨기를 한 코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25코가 되겠죠? 마지막 코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사슬코에는 이제 한길 긴뜨기를 5코 떠주세요. 마지막 코에 한길 긴뜨기를 총 5코 다 떠주셨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브를 돌아서 반대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코까지 또다시 한 코당 한 길 긴뜨기를 한 코씩 떠서 돌아가 주세요. 저의 경우는 25코가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코에는 마커를 달아주었기 때문에 알아보기 쉬운데요. 마커를 달아주었던 이 코에 한 길 긴뜨기를 2코 더 떠주세요. 처음에 사슬 3개와 한 길 긴뜨기 2코로 시작했고요. 지금 이렇게 한 길 긴뜨기를 2코 더 떠주신다면 이쪽 부분에도 한 길 긴뜨기가 총 5개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한 길 긴뜨기로 표현되는 3개의 사슬 중 3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마커를 빼뜨기 부분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1단은 한 코당 한 길 긴뜨기를 아래 위로 한 코씩 떠주었고요. 양쪽 모서리에만 한 길 긴뜨기가 5코씩 있습니다. 이렇게 총 60코의 한 길 긴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 2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3코 떠주시고요. 이어서 한 코당 한 길 긴뜨기를 한 코씩 떠주세요. 한 코에 한 길 긴뜨기를 한 코씩 떠주시면 2단에서도 역시 60코의 한 길 긴뜨기가 완성되겠습니다. 한 바퀴 쭉 떠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길 긴뜨기 60코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첫 번째 한 길 긴뜨기로 표현되는 사슬 3개 중 3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2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2단을 한 길 긴뜨기로 떠왔고요. 여러분들께선 가방의 기초 부분을 원하시는 높이로 이렇게 한 길 긴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가방의 기초를 완성하겠습니다. 3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한 코 떠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코 떠주세요. 이어서 사슬 2코. 이번에는 2코를 건너서 한 코, 2코, 세 번째 코에 한 길 긴뜨기를 한 코 떠주세요. 사슬 2코, 이어서 같은 자리에 한 길 긴뜨기 한 코, 사슬 2코, 이번에는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한 코 떠주세요. 이것의 반복입니다. 사슬 2코,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 길 긴뜨기 한 코, 사슬 2코, 한 길 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한 코, 사슬 2코,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계속해서 한 바퀴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위에 사슬 2코, 2칸 건너서 V 스티치라고 하는데요. 한 길 긴뜨기, 사슬 2개, 한 길 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떠주시고 또다시 2코 건너서 사슬 2코 뜨신 후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한 바퀴 쭉 떠서 돌아와 주세요. 한 바퀴 다 떠주셨고 사슬 2코를 마지막으로 떠주셨다면 이번에는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3단이 완성되었습니다. 4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4단은 사슬 3코로 시작해 주세요. 이제 이어서
앞걸어뜨기를 떠보겠습니다. 앞걸어뜨기는 실 감은 채로 아랫단에 있는 여기 보이는 한길 긴뜨기에 걸어서 떠줄 건데요. 이렇게 실 감은 채로 코바늘을 아랫단의 한길 긴뜨기 허리 부분에 쑥 넣어주시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두 코로만 빼주세요. 여기에서 멈춰 주시고요. 방금 했던 이 작업을 반복하겠습니다. 실 감아서 아랫단의 한길 긴뜨기에 코바늘 넣어주시고 실 감아서 아랫부분으로 빼주세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앞에 두 코로만 빼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앞걸어뜨기로 미완성 한길 긴뜨기를 2개 떴습니다. 이렇게 코바늘에 3코가 걸린 상태에서 마무리 해주겠는데요. 실 감아서 3코로 모두 빼주세요. 이어서 가운데 사슬 부분에 부채 무늬를 떠주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3코, 사슬 1코, 이어서 한길 긴뜨기 3코, 네, 여기까지 떠주셨다면 이제 부채 무늬의 마무리로 앞걸어뜨기를 다시 떠주겠는데요.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한길 긴뜨기에 실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2코로만 빼주세요. 다시 한번 떠주겠습니다.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아래로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2코로만 빼주세요. 이러면 미완성 한길 긴뜨기를 2개 떴거든요. 이 상태로 코바늘에 코가 3코 걸려 있을 때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실 감아서 3코 모두로 빼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입체 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아랫단에 있는 V스티치 위에 입체 무늬를 떠주겠습니다. 실 감아서 아랫단에 있는 V스티치에 한길 긴뜨기, 첫 번째 한길 긴뜨기에 코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실 감아서 빼주세요. 실 감아서 2코로만 빼주시고 반복하겠습니다.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아래로 넣어주시고 실 감아서 빼주시고 실 감아서 2코로만 빼주세요. 2개의 한길 긴뜨기를 앞걸어뜨기로 미완성으로 떠주신 상태에서 실 감아서 3코로 빼주겠습니다. 이 세트는 항상 V스티치에 떠주는 거고요. 사슬 2개 부분에 부채무늬 뜨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3코, 사슬 1코, 한길 긴뜨기 또다시 3코, 부채무늬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허리 부분에 코바늘 쑥 넣어주시고요. 실 감아서 아랫부분으로 빼주세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2코로만 빼주세요. 반복하겠습니다.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아랫부분으로 코바늘 넣어주시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2코로만 빼주세요. 이제 이어서 실 감아서 여기 코바늘에 걸려있는 3코 모두로 빼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 역시 2번째 입체 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세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V스티치 위에 입체 무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뜨신 후 돌아와 주세요. 무늬를 한 바퀴 다 떠서 돌아오셨으면 이번에는 첫 번째 앞걸어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4단이 완성되었습니다. 5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5코 떠주시고요. 실 감아서 부채무늬와 부채무늬 사이에 있는 공간에 코바늘을 넣고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무늬와 무늬 사이에 아랫부분에 그냥 코바늘을 쑥 넣고 실 감아와서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사슬 5개와 한길 긴뜨기가 5단의 첫 번째 V스티치가 되겠는데요. 네, 5단은 3단에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번에는 V스티치로 시작합니다. 사슬 3개는 한길 긴뜨기를 표현한 것이고 사슬 2개는 가운데 있는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이어서 한길 긴뜨기를 떴습니다. 이렇게 V스티치로 일단 시작하신 후에 사슬 2코 떠주시고 이제 아랫부분에 있는 부채무늬의 중심 부분에 짧은뜨기를 한 코 떠주세요. 사슬 한 코가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짧은뜨기 한 코. 이어서 또다시 V스티치를 떠줘야 하는데요. 역시 사슬 2코 떠주시고 실 감아서 부채무늬와 부채무늬 사이에 V스티치를 떠주겠습니다. 부채와 부채 사이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죠? 이 아래 공간에 그냥 코바늘을 쑥 넣고 쉽게 떠주시면 됩니다. 한길 긴뜨기, 사슬 2코, 그리고 이어서 한길 긴뜨기 같은 공간에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V스티치를 완성하셨으면 사슬 2코, 이어서 짧은뜨기는 부채무늬 가운데 사슬에 한 코, 사슬 2코, 또다시 이어서 V스티치를 부채와 부채 사이에 공간에 떠주세요.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한 코, 이어서 사슬 2코, 부채무늬 가운데 여기가 되겠죠? 사슬 한 코가 있는 이 부분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V스티치를 부채와 부채 사이에 떠주시면 되는데요. 짧은뜨기는 부채무늬 한가운데 사슬 2개, V스티치는 부채무늬 사이에 또다시 사슬 2코, 그리고 이어서 짧은뜨기는 부채무늬 한가운데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한 바퀴를 쭉 떠서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사슬 2코까지 뜨셨고 한 바퀴 다 돌아오셨다면 이제는 처음 사슬 5개로 시작했던 첫 번째 V스티치에 연결을 하겠는데요.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하셨으면 5단의 완성입니다. 6단을 시작하겠는데요. 6단은 앞걸어뜨기 단이죠. 네, 앞걸어뜨기로 시작하는 부채무늬인데 일단 사슬 2코 떠주시고요. 사슬 2코를 떠주신 후에 V스티치 첫 번째 한길 긴뜨기에 앞걸어뜨기를 떠보겠습니다. 앞걸어뜨기는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허리 부분에 코바늘을 쑥 넣어주세요. 네, 여기 첫 번째 한길 긴뜨기 부분에 코바늘을 아래로 쑥 넣어서 이 상태로 실 감아서 아랫부분으로 빼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끌어올리셨으면 3코가 있죠? 실 감아서 2코로만 빼주세요. 이 상태로 멈춰주시고 반복하겠습니다.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아래로 코바늘 넣으신 후에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번엔 실 감아서 앞에 2코로만 빼주세요.
이 상태로 코바늘에 새 코가 걸려 있을 때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번엔 부채무늬를 사슬 2코 자리에 떠보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3코, 사슬 1코, 이어서 같은 공간에 한길 긴뜨기 3코, 네, 이번에는 앞걸어뜨기 세트를 떠주겠는데요.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 1코, 또다시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를 1코, 이렇게 미완성인 채로 2코 뜨신 후에 실 감아서 3코 모두로 빼주세요. 첫 번째 입체 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입체 무늬를 V스티치 있는 부분마다 떠주겠는데요. 네, V스티치 한길 긴뜨기 부분에 앞걸어뜨기를 미완성으로 2코 먼저 떠주시고요. 네, 이렇게 미완성 2코로 뜨신 후에 실 감아서 모두 빼주세요. 이번에는 사슬 2개 부분에 한길 긴뜨기 3코, 사슬 1코, 같은 공간에 한길 긴뜨기 3코, 마지막 마무리로 앞걸어뜨기 2코를 떠주세요. 앞걸어뜨기 2개를 미완성으로 뜨신 후에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2개의 입체 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방법으로 V스티치 위에 입체 무늬를 떠서 6단을 완성해 주세요. 마지막 무늬까지 떠왔고요. 이제 6단의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역시 처음 떴던 앞걸어뜨기, 네, 이 부분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6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복되는 패턴으로 계속 떠주면 되겠는데요. 5단과 6단에서 했던 작업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사슬 5코로 7단을 시작해 주세요. 사슬 5코, 이어서 한길 긴뜨기를 부채무늬와 부채무늬 사이에 떠주세요. 네, 이렇게 했으면 첫 번째 V스티치가 떠졌죠? 사슬 2코, 이어서 부채무늬 한가운데 짧은뜨기 1코.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사슬 공간에 떠주세요. 사슬 2코, 이어서 V스티치를 부채무늬 사이에 떠주세요. 여기 무늬 사이에 코바늘 쑥 넣고 한길 긴뜨기 1코 떠주시고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1코, 이어서 사슬 2코, 짧은뜨기를 다음 부채무늬 가운데 사슬이 있는 부분에 1코 떠주세요.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 2코, 부채무늬 사이에 한길 긴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1코, 사슬 2코, 짧은뜨기를 부채무늬 가운데 1코. 네, 이렇게 해서 역시 7단을 시작해 보았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쭉 떠서 돌아와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5단과 6단에서 떴던
그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두 단을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떠주세요. 5단은 사슬 5개로 시작하는 V스티치 단이고요. 6단은 입체 무늬를 V스티치 위에 떠준 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7단에서 V스티치 단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 다음 단에서는 입체 무늬를 V스티치 위에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V스티치 단과 입체 무늬 단을 병행해서 계속해서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떠서 돌아와 주세요. 네, 이렇게 저는 총 19단까지 떠왔고요. 마지막으로 20단째 뜰 차례인데요. 20단째를 뜨면서 가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멈추고 이제 단추를 달아줄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단추는 정 한가운데 달아줄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입체 무늬 한 개를 뜬 상태에서 다음 무늬에서 바로 사슬 여밈을 떠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V스티치에 앞걸어뜨기 세트 떠주고요. 앞걸어뜨기 후에 부채 무늬를 떠주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3코, 한길 긴뜨기 3코를 떠주신 후에 이제 사슬 1코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거기에서 단추의 여밈에 필요한 만큼 사슬을 떠주세요. 단추의 크기에 따라서 사슬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사슬을 충분히 떠주신 후에 마지막 한길 긴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네, 이렇게 단추를 닫아줄 여밈이 생겼습니다. 이어서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떠주세요. 한길 긴뜨기 3코, 앞걸어뜨기 2코, 이렇게 해서 입체 무늬 중심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네, 이제 가방의 한가운데 단추 여밈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사슬뜨기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 이어서 한 바퀴 쭉 떠서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 입체 무늬의 빼뜨기로 연결해 주면 마지막 단이 완성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마지막 단을 완성하였고요. 저는 반대쪽에 단추를 달아주겠습니다. 같은 실로 단추를 세 번째 무늬가 되겠죠? 세 번째 무늬에 이제 꿰매어서 돗바늘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단추를 모두 부착해서 가방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가방은 이렇게 완성된 상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핸들이나 스트랩을 부착해 주시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게 구매한 스트랩이 있을 때 디링을 양 옆에 꿰매어 주셔서 스트랩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따로 끈을 준비할 필요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링이나 오링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구매하시는 뜨개 가방에 어울리는 짧은 핸들이나 긴 스트랩을 이용하셔서 크로스보디백이나 토트백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따로 준비하신 핸들이나 스트랩이 없다면 뜨개로 이렇게 준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새우뜨기로 준비하였는데요. 새우뜨기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조하셔서 원하시는 길이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토트백이나 숄더백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50에서 60cm 길이로 적당히 원하시는 길이로 2줄 준비하셔서 안쪽으로 꿰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의 경우는 크로스보디 백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1m 20으로 한 줄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트라이 해보시고 원하시는 적절한 길이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안쪽으로 넣어서 꿰매어 주실 분들은 꼬리실을 길게 시작과 끝부분에 남겨주시면 되고 저처럼 묶어서 사용하실 분들은 안쪽으로 꼬리실을 감추어 주시면 됩니다. 네, 토트백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앞뒤로 이렇게 2개를 꿰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크로스보디 백으로 사용할 건데 디링을 먼저 양쪽에 부착하신 후에 이쪽에 돗바늘로 꿰매어서 연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가방 옆면에 반듯하게 접었을 때 옆면에 부채 무늬와 부채 무늬 사이에 있는 이 홀로 새우뜨기 스트랩을 이렇게 꺼내 주신 후에 그냥 매듭 지어서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쪽에 매듭 지어 주시고 반대쪽에도 역시 반 접어서 부채 무늬와 부채 무늬 사이로 이렇게 매듭 지어 줍니다. 그러면 아주 경쾌하고 귀엽게 스트랩이 연결이 되었죠? 네, 이렇게 묶어서 긴 스트랩을 이렇게 크로스보디 백으로 사용해 줍니다. 묶어서 들어가는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길이를 적절하게 길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m에서 1m 10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1m 20으로 떠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합니다. 네, 오늘의 가방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응용해서 예쁜 가방 많이 떠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